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초 역량은 자율적인 행동,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언어 및 공학 기술, 그리고 등의 포괄적인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기초적인 이 사회를 살아가는 기초 역량을 1단계 키 컴피던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단계로서는 시민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될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권리와 책임의식, 신뢰와 가치, 국가의식, 역사의식, 규범 준수 능력, 준법정신, 도덕성과 양심, 그리고 권리의식, 마지막으로 그 신뢰감, 평등, 존중,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성 역량이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자세한 부분은 표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로 가장 큰 역량, 요즘 현대사회를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역량이 다양성 존중, 다원주의, 관용, 그리고 참여의식, 정치적 활동, 시민사회 활동, 그 다음 미디어 역량, 민주적인 의사결정. 이 부분이 저는 민주시민교육 강의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이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지금 제주도 난민 문제 가지고 우리 사회가 시끄럽죠. 그러한 다문화, 난민들과 공존할 수 있는, 그리고 다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다문화 역량, 그리고 세계 시민의식, 이러한 부분들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민주시민교육의 방법론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단순한 일방적인 강제 교화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는 가운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정책화시키고 실행에까지 만들어내는가, 이러한 그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 이 부분은 우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지금 9년째 하고 있는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대회입니다. 청소년들이 단순하게 대학 입시 교육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지역사회에서의 커뮤니티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내면서 공공정책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경희대학에 해서 제9회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대회를 합니다. 독일 통일에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연방, 주정치교육원, 그리고 정치재단, 교회, 그리고 노동조합, 각종 협회 등이 이런 정치교육을 하고 있는데 통일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독일은 시민사회의 왕래가 상당히 자유롭기 때문에 서독의 많은 이 시민단체들이 이 동독의 이 단체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상호 신뢰관계를 쌓았던 거죠. 그래서 막상 통일된 이후에 동독에 있는 사람들은 서독의 정부나 이 공공기관 사이드에서 자기들을 가르치려고 들어오는 부분을 거부를 했습니다. 오히려 서독에 있는 시민사회, 그동안에 꾸준하게 자기들하고 교류하고 왕래하면서 신뢰를 쌓았던 시민사회가 자기들과 함께 자본주의 메커니즘이랄지, 민주주의 정치제도랄지, 그리고 여러가지 서독 사회에서 통합했을 때 살아나갈 여러가지 이러한 덕목들에 대해서 이러한 시민사회의 교류를 또 우선시 생각했고, 국가나 서독 정부가 이렇게 하는 교육은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던 거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 남북 간의 통일 이 과정에서는 얼마만큼 북한의 이 주민들을 남한의 시민사회가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그러한 남북 교류에 앞장서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향후 통일 과정이나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시민사회 단체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이 독일 과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의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민주 시민교육을 굉장히 강화를 시켜야 된다. 그것은 통일교육에서도 시민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이 부분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게 1989년도 상황이죠. 그리고 통일 이 과정에서는 어느 한쪽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관점을 취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 분단의 피해를 인식하고 분단 한반도의 현실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이 정신적인 동력을 이렇게 고쳐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교육이 돼야 되며 상호 소통하고 공감하고 관용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민주 시민의 특성을 강조를 해야 된다. 특히나 이 통일 이후에 이 동독과 서독 간의 이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은 뭔가 2등 시민으로 자기들이 열등감을 갖고 있고 서독 사람들은 동독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경제가 안 좋아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게 지금 실업률을 보면 2009년도 당시에 지금 데이터인데 실업률을 보면 동독의 실업률이 훨씬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는 그러한 그 민주 시민성 함량 훈련이 더더욱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현재 그 민주 시민 교육의 방법론을 제대로 좀 활용해서 생활 방식으로서 민주주의 가치를 인식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및 평화적 갈등 해결 능력을 지니며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라 대응 능력을 통합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민주 시민성 함량 교육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관용과 포용의 가치관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함량하며 남남 갈등을 극복하고 아울러서 남북의 화해와 일치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그 민주시민교육 방법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금 시민사회 활동가들 모여서 지금 나름대로 활동가들이 민주시민교육, 불뿌리 운동의 피를 묻다라는 것을 하는 장면이고 하나의 그 여러 가지 그 활동가 과정에서 하나의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민주시민교육 방법론이 통일교육 과정에서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민주시민교육 방법론을 활용해서 새로운 통일교육을 방향을 모색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희 이 강의의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 style21kr@gmail.com 이게 제 이메일 주소니까 혹시 강의 끝나고 질문을 다 소화를 못할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메일 연락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는 3시까지인 줄 알고 좀 이렇게 넉넉하게 했는데 주최 측에서 2시 반까지 이렇게 맞춰달라고 해서 좀 이 강의가 주말 안산식으로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따가 토론을 한다. 이선희 선생님 앞에 불 좀 켜주세요. 제가 보니까 강의를 2시간 이상 이렇게 해야 될 내용을 한 30분 정도로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만만치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민주 시민 교육이 이제 뭔가 역할을 찾아야 되고 어떤 방향성을 좀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또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신영식 교수님
말씀 들었고요. 예, 이어서 이태기 사단법인 시민단체 이사님의 토론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이택입니다. 쓰기는 이택이라고 해서 뭐 읽기는 삼택이라고. 네, 제가 오늘 토론에 나오는데 전문가로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동안 민주 시민 교육을 하겠다고 민주 시민 교육의 전당 시민과 미래를 한 2년 전에 행정안전부에다가 등록을 해서 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안에 컨텐츠라든지 이후 교육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모셔가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오늘 이제 이러한 그 민주시민 교육을 통한 통일교육의 부분들이 이 주관이 통일교육원이기 때문에 통일교육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이런 한 과정 속에서 그냥 일반적인 강의식보다 민주시민 교육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하나의 전략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치면은 우리는 민주시민 교육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시민 교육이 과연 무엇인가 그 정체가 잘 모른단 말입니다. 민주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민주시민인데 또 민주시민이 또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런 커리큘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에 있어서 민주시민 교육을 통한 통일교육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실제 체험 속에서 해봤던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어떤 것이 민주시민 교육이었나 라는 부분들을 잠깐 언급을 하면서 이후 민주시민 교육이 그러면 계속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각 주체마다 달리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통일된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당한 부분 지금 신현주 박사께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해오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 통일부의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내용과 방법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의 정치 교육이 통일에 어떤 역할을 했던가 하는 시사점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민주시민 교육은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그리고 또 통일교육과 연관을 시켜야 될 것이냐라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의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다 공감이 되는 부분들인데 실제 디테일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각기 또 단체마다 또 설립의 목적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국회에서 한 3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민주시민 교육을 이제 처음에 알게 되면서부터 이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 민주시민 교육을 처음에 알게 된 것은 2012년, 15년도에 동국대학교에서 홍명기 교수가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서 민주시민 교육 과정을 개설을 하면서부터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과정의 이름도 처음 들어봤고 그랬습니다. 그건 역시 지금 이사장에 있는 김성호 동지의 도움으로 여기에 위탁을 해드렸는데요. 이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교육에서 이렇게 여러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 이래서 되겠나 싶어서 민주시민 교육 관련한 법들이 지금 이제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고 이랬습니다. 이 법들이 그러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인지 또 헌법적 그리고 법률적 근거는 없는 것인지 사단체를 어떻게 알아보니까 이 민주시민 교육을 포함한 전체 우리 일반 시민성 향상을 위한 이런 교육의 부분들에 있어서 평생교육법이 8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평생교육 부분들이 이제 6개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문화교육과 교양교육, 문해교육, 그러면서 시민참여교육이라는 부분들도 평생교육법의 6개 과제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이라는 이 속에서 또 그 이후에 또 보니까 어떤 법이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 법교육지원법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환경교육지원법이 만들어집니다. 통일교육, 환경교육은 진흥법입니다. 그리고 통일교육지원법이 만든 이 세 개 법은 2008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는 이제 만들어진 법이 뭔가 하면은 경제교육지원법. 그리고 2014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인성교육지원법에서 지금 평생교육을 포함해서 학교 교육 이외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법적 뒷받침이 되면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이 교육은 평생교육을 포함해서 6개의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치면 평생교육법은 6개 분야 중에서 한 분야인 시민교육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가의 책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국가의 책무성을 어떻게 법적으로 당부해주고 그리고 국가가 법으로 만들면서 어떤 부분들은 관여하고 어떤 부분은 관여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법에서 명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한 10년 전에서부터 통일교육지원법, 환경교육지원법 이런 거 만들어질 때 그 전에서부터 시민교육지원법 내지 진흥법 내지 민주시민교육법안들이 만들어지면서 발의가 되어 왔더랬는데 그것이 이제 실현이 못되고 지금까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은 이 민주시민교육법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교육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교육적인 이런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 헌법과 그리고 교육기본법, 그리고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항상 지키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위한 이러한 법적인 뒷받침은 필요하다라는 이런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러면 아까 신행식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교육의 방법 중에서